예,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정책, 관망, 뭐 사실 지금 상황에 맞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열심히 사주던 외국인들이 수급이 조금 멈췄다. 이게 뭐 연휴 관련된 그런 이펙트인지 다시 좀 사들어올는지 최근 외국인 수급 변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4월 초 한 3주 정도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를 외국인이 한 2.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이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은 1.6조 원, 거의 한 65%를 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 지금 IT 섹터에 대한 미국 IT 섹터의 호조 때문에 같이 한국 IT 섹터도 동방 편승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 IT 섹터 지수는 4월에 지난해 2018년 8월에 기록했던 그 가격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IT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IT 섹터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국 고유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IT 섹터가 많이 좋아지면서 한국도 같이 사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IT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미국 IT 주식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중국이라든가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된다라고 본다면 안정적인 매수세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IT 업황 자체가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줄이면 그만큼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6개월 내외로 짧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쯤에는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뭐 사실은 조금 당혹스럽게 계속 사들어왔죠. 연초에 샀다가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많이 샀고요. IT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다는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어찌 될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이 뭐 그리 좋을 게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좋아서 주가가 밀릴까요? 아니면 뭐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일단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같이 사들이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부담 요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SK하이닉스 굉장히 밸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한국 전체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경기가 바닥 국면에서는 오히려 고PER의 매수세가 더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경기가 개선될 때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는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는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개선이 됐고 고점에서 이제 고점 부근에 오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뭐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PER 현상, 고PER을 매수하는 현상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주식시장의 가장 큰 랠리의 동력은 실적보다는 할인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할인율이나 경기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되면 펀더멘털은 같이 좀 늦게나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할인율이 굉장히 낮아진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 리스크 위험 자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개선 기대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할인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리로 대표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이제 이 주가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익을 나누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실적도 기업별로 다르고 업종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집니까? 아니면 또 지난번 보신 것처럼 좀 대형주 장세로 패턴 변화가 나타납니까? 네, 이제 뭐 대형주로 이제 패턴 장세가 나타나는 시점을 저희는 본격화되는 시점을 조금 한 6월, 뭐 5월 말 정도로 보고 있고 일단 4월 실적 피크 시즌이 바로 이번 주 다음 주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종목 장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런 섹터별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에 따른 리스크 온에 대한 테마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좀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을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안 올랐지만 뭐 경기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본다면 저희는 비철이라든가 상사 자본재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국 소비 정책이 하반기에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오르지 못한 2차 전지라든가 미디어 게임 같은 업종들은 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하고 환율이 좀 불안한데요. 그 부분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은 안 될까요? 네, 일단 저희도 이제 리스크 온, 결국엔 네. 위험 자산이 크게 상승을 하려면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좀 부담 요인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지표를 보면 달러는 점차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달러 지수에서 65%가 유로화예요. 결국엔 유로 움직임이 중요하고 중국이 4월 달에 돌아섰잖아요. 저희는 5월에 유로화 지표가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한 5월쯤에는 좀 약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달러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예, 뭐 이번 주 또 좀 남은 변수를 체크해야 될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 가장 큰 것 네. 같고요. 뭐 BOJ 회의랑 중국 1대1로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안 좋을 때는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고 예상보다 좀 좋거나 부합할 때는 랠리를 어느 정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눈높이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쇼크보다는 부합 수준 예상하고 있어서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하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GDP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한국이랑 미국이 남아 있습니다. 네. GDP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경기 지표 개선이 지속된다면 하반기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범중국 관련주의 모멘텀이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부양 정책이나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높아요. 통화 정책은 좀 줄였지만 재정 정책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소재 산업재라든가 면세점, 호텔, 그리고 미디어 게임,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좀 기대해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쭉 정리 한번 아까 하신 거 정리해 주셨습니다. 중국 관련주나 미디어 혹은 뭐 2차 전지, 게임 업종 그리고 비철, 소재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